현재 7개 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치 않은 3개 청의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 수사부로 변경합니다. 조국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 발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왜 오늘 오후에 사퇴하기로 발표한 건지,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배경이 무엇인지, 정치권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고 청와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반응 보일 건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한 수사 소식을 여러분께 매일같이 전해드렸던 김태현 변호사가 지금 패널에 합류를 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김태현 변호사가 보기에 조국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 그리고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글쎄, 장관의 사퇴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각에서는 수사도 조금 이제 느슨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분들 일각에서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장관이 사퇴했기 때문에 수사를 좀 느슨하게 한다. 그러면 역으로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러면 장관 사퇴시키기 위해서 수사했나? 이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 지금 공식 반응은 없지만 장관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아마 원칙대로 계속 수사를 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있었던 흐름들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갈 거고, 다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지난 주말 조사를 하고 또 오늘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결국 영장 청구 시점과 관련해서는 남편인 조국 장관의 내일 법무부 국감 출석이 좀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사퇴를 했고, 지금 대통령이 그 사직서를 수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내일 법무부의 어떤 국감의 출석을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안 한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남편의 국감 출석이라는 어떤 정치적 부담은 없기 때문에 아마 영장 청구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조심스러운 관측을 좀 제가 해봅니다. 예, 그리고 조국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발표했기 때문에 청와대, 특히 인사권자인 대통령으로서는 조국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또 다음 장관을 하루빨리 임명을 해서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마무리가 아니라 국회에서의 입법까지 끝나야 검찰개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임 장관 인선에도 상당히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오늘 발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그동안에 검증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테니까. 근데 사실은 지난 우리가 개각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그때는 조국 현 장관이 단수 후보나 다름없었지 않습니까? 아주 앞서서부터 이제 그 민정수석 재임할 때부터 조국 장관으로 내정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된다고, 정말로 좀 그 검증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도덕성 문제에 대한 검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하루 이틀 상관에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과제가 있다. 조국 장관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꼭지를 따야 되는 것 하고, 조국이라는 이 이슈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두 가지 좀 상반된 과제가 동시에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법무부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를 오늘 조국 장관이 사퇴를 밝히는 그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문건을 직접 들고 온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사퇴를 결심한 것 같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아침 출근길에 조국 장관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보면서 조국 장관이 과연 어떤 문건을 들고 오는 것인지,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출근 당시 장면 보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할 때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차에서 조국 장관이 내립니다. 자, 수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같이 가고 있고, 조국 장관은 특별하게 손에 어떤 문건을 들고 있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또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수행 비서가 들고 있는 가방 안에 조국 장관이 자신의 사퇴 의사를 담은 성명문, 입장문을 담고
출근한 것이 아닌가.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은 그렇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브리핑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찰개혁 방안 발표하고 점심 식사하고 지금은 법무부 청사에 있다고 하는데 잠시 뒤에 법무부 청사를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나오게 되면 바로 여러분께 현장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장면이 법무부 청사 입구 앞에 취재 기자들, 카메라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자들 바로 앞으로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조국 장관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3시 20분쯤에 조국 장관이 청사를 나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 화면을 계속 보여주시죠. 이 화면 보면서 저희는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조국 장관 사퇴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1시간 넘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후에 법무부나 검찰, 정치권, 청와대에서 뭐 추가로 나온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추가로 나온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들 이제 조국 장관이 어떤 경위를 거쳐가지고 사퇴를 하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당에서도 입장 발표를 이따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에 의해서 대통령이 얘기한 다음에 그것을 보고 또 여당에서도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주말에 촛불 집회를 열었는데 이번 촛불 집회 조국 장관이 그만두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는 어떻게 할지는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유한국당은 과연 이번 주말로 예고한 장외 집회 어떻게 할 것인지 자유한국당의 원칙도 정해지면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이 넘어섰는데 아직 조국 장관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국 장관이 3시 20분쯤 청사를 나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자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기자들이 저렇게 대기하고 있는 건데요. 조국 장관은 아직 화면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이제 급작스럽게 사퇴를 하면서 지금 법무부나 지금 여권에서는 김호수 차관도 좀 사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까?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이 물러나면 차관이 장관 업무도 좀 대행하고 네. 또 후임 장관이 임명되면 인사청문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차관까지 사퇴하면은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아직까지는 그냥 네, 설인 설입니다. 거죠. 예, 예. 두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는 이번 기회에 좀 법무 라인들을 좀 새롭게 좀 꾸리자.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에는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검찰총장으로 좀 추천하고 좀 많이 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까지 있었던 분인데 차관으로서는 법무부 장관을 이제 뒷받침을 하고 조국 장관을 뒷받침을 하고 같이 검찰 개혁을 나서겠다고 한 건데 장관이 물러난 지금 이 시점에서 본인도 좀 사퇴를 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네. 김호수 차관을 좀 내년 총선에 출마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강했답니다. 예. 그래서 법사위를 이번에 보니까 국회 이제 법사위를 보니까 그 야당은 좀 검사 출신들이 있는데 우리 쪽 여당에는 좀 검사 출신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밀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김호수 차관 같은 좀 유능한 사람을 내년에 출마시켜서 의원으로 좀 내년에 같이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어떻게 후임 인선이 이루어질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또 결심에 달린 문제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수장이 이야기한 대목은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권의 흐름, 분위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판단할 근거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는 있겠죠. 이 몇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 계속 조국 장관이라든지 청와대에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장관은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됐던 전례가 있죠. 참여정부 때도 있고 전임 박당기 장관도 그렇고 조국 장관도 그런데 차관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제 뭐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장관이 사퇴한 마당에 차관까지 사퇴한다는 것은 이건 뭐 명예로운 퇴진 내지는 질서 있는 퇴각하고는 거리가 먼 거기 때문에 글쎄 단기적으로 그렇게 할까 싶네요. 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후 3시 20분쯤에 청사를 나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법무부를 담당하는 기자들 또 카메라 기자들이 법무부 청사 입구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동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앞에 조국 장관의 차량도 대기를 하고 있는데 조국 장관이 청사를 나서게 되면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형태로든 대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나오게 되면 바로 조국 장관과 기자들의 질문과 대답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오후 3시 반쯤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회의는 시작이 됐을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도 또 나왔을 겁니다. 3시 반이 되면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거의 전문을 저희가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 이야기는 거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검찰 개혁, 그리고 촛불 집회 이런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세하게 자신의 생각을 국민에게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도 나오면 여러분께 저희가 편집하지 않고 전문을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네. 사실 이런 상황 자체가 그동안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그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다. 전에 없던 일이 있었고 또 전에 없던 촛불 집회가 열렸고 또 전에 없던 검찰 개혁 방안이 아주 신속하게 마련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35일 정도 임명 35일 만에 이제 사퇴를 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돌아보면 과연 조국 장관은 무엇을 위해서 35일 동안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었을까 하는 저는 생각도 좀 합니다. 만약에 김태현 변호사 잠시만요. 예. 조금 전에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5번째로 소환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후 3시 15분, 10분 전입니다. 3시 15분에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정경심 교수가 요청을 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으로 가도록 했다. 검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마 저 부분은 아마 남편의 어떤 갑작스러운 사퇴 이런 부분과 사실 조금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죠. 글쎄요, 이제 집에서 나오면서 부인인 정경심 교수하고 이 일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지 내가 오늘 2시에 사퇴를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2시에 남편이 사퇴하고 3시 15분에 부인이 나 오늘 좀 조사를 그만 받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일단은 뭐 정경심 교수도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태를 조금 충격을 받았을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좀 수사 중단을 요청을 한 거고 검찰은 오늘 같은 좀 급작스러운 비상 상황에서는 그 요청을 안 들어줄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집으로 돌아간 것 같고요. 앞서 하던 얘기를 좀 마저 드리면 만약 조국 장관이 조금 더 일찍 사퇴했더라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식 임명하기 전에 청문회도 하기 전에 이 딸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때 사퇴를 했더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에 주는 부담은 좀 줄었을 거고 온 나라가 한 달 동안 조국 찬성, 조국 반대로 갈려서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촛불을 시민들이 드는 그런 혼란은 좀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그럼 35일 동안 검찰개혁 방안 마련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국 장관이 그동안 발표했던 검찰개혁 방안이라는 게 뭐 그리 솔직히 대단한 건 아닙니다.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박상기 전임 장관 때도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었고 후임 장관으로 대통령이 누굴 임명할지 모르지만 검찰개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뭐 교수 출신이든 정치인 출신이든 아니면 뭐 검찰 출신이든 간에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면 과연 조국 장관은 무엇을 위해서 35일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가 개인의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조국 장관은 또 김태현 변호사의 그런 평가와 다르게 오늘 오전에 검찰개혁 방안 발표하면서 자신이 또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마련한 검찰개혁 방안은 정말 국민들이 요구한 촛불 집회를 통해서 분출해낸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를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또 김태현 변호사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조국 장관의 그런 생각을 지지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국 장관이 오늘 사퇴를 했고 사퇴하기 직전에 검찰개혁 방안 특수부 폐지, 사실상의 폐지죠. 또 세 군데로 축소를 합니다만 또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별건 수사 금지 이런 식의 방안들 사실 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신속하게 마련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김태현 변호사가 그동안에도 이미 누차 나왔던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그동안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오늘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방안 발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국 장관이 3시 20분쯤이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10분이 다 가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있네요. 나오질 않고 있네요. 예, 장서철 소장님. 만약에 그 여론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사퇴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여당의 지지율이 나빠지지 않았다면 조국 장관이 과연 사퇴했을까? 그런 이제 의구심을 제기해 봅니다.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리얼미터이기 때문에 오늘 여론조사를 보고 그런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서도 여론조사를 계속 해왔을 겁니다. 그 점을 보고 오늘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때 민주연구원에서 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좀 잠시 뒤에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오늘 조국 장관 사퇴와 관련한 이야기 했습니다. 한 4분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국회의 입법 과제까지 이루어지면 이것으로 검찰 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 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정한 수사 관행, 인권 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정관 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맞춰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장에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회의 모두 발언 여러분 전문을 다 들으셨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사이에 오후 3시 30분 45초 정도에 조국 장관이 법무부 청사를 나와서 어디론가로 갔습니다. 이때 조국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답변했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정이 저보다 훌륭한 수행자가 맡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검찰개혁 근무 완성 소감 조국 장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조금 상태가 여러분은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안 들렸어요. 저도 이 안에서 항상 같이 듣는데 이 조국 장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들께 송구하고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다시 자막이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정은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았을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좌자의 지지를 허락하셨나요? 검찰개혁 근무 완성 소감 조국 장관이 떠나는 모습을 법무부 직원들이 지켜보면서 조국 장관이 계단을 내려올 때 또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차를 타고 떠날 때 박수를 치는 모습, 박수 소리까지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검찰 개혁은 이제 저보다 더 훌륭한 후임자가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고 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지막까지 검찰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국 장관이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이 이야기도 준비가 미리 됐던 것 같고요. 뭐 기자들의 질문에까지 일일이 답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형식적으로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후임 장관이 지명이 되고 인사청문회 마치고 임명장을 받을 때까지는 통상적으로는 전직 장관이 장관 업무를 그대로 수행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기억하시죠? 후임 장관이 지명이 됐고 인사청문회까지 끝났는데 결과적으로 낙마했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의원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리가 아직까지는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것인지 오늘로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바로 떠나는 것인지 조금 전에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본인은 이미 그렇게 의사를 결정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궁금한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런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 이제 경질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후임자를 발표해가지고 경질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이제 조기 낙마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도 이제 직을 그만뒀던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차관이 이제 장관 대행으로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국정감사 와중에 사퇴를 하는 경우는 또 처음인 것 같고 하여튼 여러모로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네요. 예. 어쨌든 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장관으로서 역할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네. 그렇게 들으셨어요? 네. 장학규 소장은? 대통령 발언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를 인정하는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리 수석 보좌관회의는 1시간 정도 연기를 했어요. 조국 장관의 사퇴 때문이라고 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언론은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조국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장관이 사퇴까지 선언했는데 김영환 의원 보시기에 대통령이 한마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오늘 대통령 발언을 보면은 국민들에게 이제 그동안 갈등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했지만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검찰 개혁을 위해서 수고했고 상당히 검찰 개혁을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데 대해서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조국 장관이 무슨 잘못을 했다든지 경질했다든지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뭐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기자들 만나서 한 얘기가 이것이 경질이 아니고 자진 사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후임자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너무 이르다. 적어도 한 45일 정도 걸려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조국 장관이 또 오늘 오전에 검찰개혁 기자회견 할 때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법무부를 나서면서 한 얘기가 시민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아직 근무 시간인데도 중간에 차를 타고 가버린 것. 이런 것을 보면은 뭔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더라도 나머지 기간 동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 같다는 느낌인데 지금 중간에 저렇게 시민으로 돌아간다 하면서 법무부를 나서는 그 모습 자체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가 여기서 뭐 저희의 생각을 아직까지 분명히 확인되지 않은 팩트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회의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것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조국 장관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다.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생각이 밝혀진 것은 아니고요.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조국, 윤석열 이 두 사람의 환상적 조합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은 꿈 같은 희망이 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헛된 꿈은 아니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묵묵함이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라면서 조국 장관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야 개혁이 가능하다면서 검찰의 분발을 문재인 대통령 다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큰 진통이 있었는데 검찰 개혁 또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할 기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언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내용이 아닌데 그 점은 명확하게 하면서도 언론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공정이라고 하는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 그것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도 매진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광장에서 보인 국민들의 뜨거운 역량과 에너지, 민생 경제와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발언의 맨 말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장의 에너지가 민생 경제 통합으로 이어지도록 최선 다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과제 중에 국면 전환하고 맞닿아 있는 건데, 근데 전반적인 내용의 방점 분량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아까 김여한 위원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조국 장관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 예. 그 다음에 광장의 국민들한테 감사하다. 그리고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 이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국면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고 이 정부의 방점을 딴 데로 옮겨갈 기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국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조국 장관 개인 가족에 대한 수사는 이제 별도 자연인 조국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불거진 많은 사안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법무부 청사 떠나면서 기자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는 잠시 뒤에 자막과 함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으니까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조국 장관 사퇴 소식이 워낙 전격적이고 갑작스럽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2시간 가까이 그 소식만 전해드렸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한겨레 신문의 보도, 뭐 임아무개, 임모 씨의 소개로 윤석열 총장 알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보고서에 기재가 돼 있다. 한겨레 신문이 근거 없이 보도한 건 아니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대검에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다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 서울 서부지검은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 신문과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 여기까지 기사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이 얘기가 터진 다음에 그날 국정감사가 있었던 대구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한섭 대구지검장이요. 예전에 이제 수사단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당시에 그 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외부 위원으로 참여했던 변호사들의 진술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드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본인들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보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 보고서에 윤준천 씨가 어떻게 윤석열 총장을 알게 됐는지 소개해준 사람으로 비롯한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대검은 사실 무근이라고 그랬고요. 이거 사실은 어느 게 맞는지 밝히는 거 쉬운 거죠. 왜냐하면 누구한테 들었다가 나 최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대구지검 국정감사장에서는 여한섭 지검장은 그런 것에 대한 없다는 취지의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일단 외부에서 있었던 청취 면담 보고서 같은 경우에 윤중천 씨가 이 윤석열 총장 아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했다라는 전문이 하나 기재돼 있고 그 이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윤중천 씨가 난 윤석열 총장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서 마무리된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여한섭 대구지검장 했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가 맞다면 최종 보고서에 윤중천 씨가 누구로부터 윤석열 총장을 소개받아서 알게 된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기재가 돼 있다면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한섭 대구지검장도 그날 여한섭 대구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한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최종 보고서가 만약에 공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걸 확인하면 아주 쉽게 밝혀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최종 보고서를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수사 기록이니까. 다만 서부지검에서 이 문제를 조사를 할 때 서부지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최종 보고서를 검찰 내부 문서니까 받아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진위는 금방 가려질 문제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겨레 신문이 후속 보도를 예고한 대로 후속 보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부지검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조국 장관 지명 이후에 이 언론의 보도 또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
또 직접적으로 수사를 담당하고 또 검찰을 지휘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또 다시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 모든 어떤 갈등 사항 A와 B의 주장이 다를 경우 다 경찰에 대한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도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한겨레 신문의 보도도 사실관계 검찰 수사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런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성철 소장,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네. 앞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에게 당부도 했고 약속도 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저 아까 생각합니까? 대통령의 말씀 중에서 한 가지 좀 빠진 게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사과라는 부분인데요. 대통령께서는 뭐 국민 사이에 갈등을 야기해서 송구하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지금 조국 장관을 임명을 해서 이러한 2달 동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대통령께서 초래하신 예.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사과라는 부분이 조금 빠져서 안타깝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런 갈등은 끝내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좀 국민들이 한 마음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후 2시에 기자들에게 사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성명을 돌리고 그 문건을 돌리고 나서 오후 3시 반에 법무부 청사를 나섰습니다. 이때 어떤 이야기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35일 만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을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처음 결심하셨습니까? 정부여당의 지지를 하다 고려하셨나요? 검찰 개혁 임무 완수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 소식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이어지는 오뉴스 8시 뉴스를 통해서 조국 장관의 사퇴, 그 배경은 무엇인지, 앞으로 법무부 장관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후임자를 어떻게 언제 임명할 것인지, 지명할 것인지 이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